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leather craft라고 합니다. 이 가죽공예를 하는 데 있어서 가죽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플러스가 될지언정 마이너스는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취미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고민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 바느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엣지코트를 칠하는 도구, 아니면 보강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그런 것들. 그런데 그 고민들 중에서는 이 가죽에 대한 이해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이거를 표현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가죽은 이렇다, 저 가죽은 이렇다, 그런 그 가죽의 특성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보통 소가죽을 많이 쓰거든요. 이 소가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의 피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피부에 빗대어서. 보통 이 소가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께가 부위마다 조금씩 달라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mm 두께로 모든 부위가 동일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차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손 쪽에 있는 이 피부와 제 엉덩이 쪽에 있는 이 피부의 두께가 다르잖아요. 거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소가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상처 자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 자국이 이 가죽에는 있고 이 가죽에는 없고, 혹은 저 가죽에는 이런 상처 자국이 있고, 각각의 상처 자국이 다른 것은 사람마다 흉터 자국이나 그런 게 다른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 손에 이렇게 흉터 자국이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흉터 자국이 아니잖아요. 각각 가지고 있는 흉터 자국이 다른 것처럼 소가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마다 이 탄력성이 다른 것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래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가죽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혹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돼요. 가죽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샌딩이나 버핑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표면을 뭔가 좀 갈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가죽의 표면을 갈아내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피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안할 때 이렇게 스크럽이라고 해가지고 이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고 조금 맨질맨질하게 만들잖아요. 그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혹은 저희 피부과 가서 뭐 프락세린이 뭐니 뭐 그런 시술들 받잖아요. 이 피부가 맨질맨질하게끔. 그 과정을 가죽을 만들 때도 비슷하게 혹은 비슷한 원리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살짝 깔끔히 만들고 그 외에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코놀과 엣지코트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이 피부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코놀 같은 경우는 세안하고 나서 바르는 뭐 스킨토너 혹은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세안하고 나서 스킨토너나 로션을 바를 때 이거는 피부에 흡수가 되지 그 위에 따로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덮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흡수가 되어서 결을 정리하고 톤을 살짝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토코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죽의 안쪽이나 그 단면에 살짝 스며들어서 결을 정리해주는, 그리고 그걸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선상에서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 것도 이 피부에 스킨토너를 발라서 정리하는 것처럼 토코놀도 뭔가 문질러주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때 손이 아니라 뭔가 슬리커라든지 그런 도구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엣지코트도 마찬가지인데, 엣지코트는 그 표면을 이 자른 단면이나 그런 데 칠할 때 뭔가 덮어주는 느낌이잖아요. 스며드는 게 아니라 뭔가 안쪽에 스며들어서 그 표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역할인데, 화장으로 치면은 뭐 파운데이션이나 뭐 컨실러라든지 아니면 뭐 비비크림, CC크림, 뭐 쿠션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그 위를 덮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엣지 코트를 바를 때도 이 파운데이션이 한쪽이 뭉쳐지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엣지 코트도 균일하게 발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내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와 요리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지리 매운탕이라고, 매운탕이라고 하긴 그렇죠. 거기에는 양념을 안 넣으니까. 지리탕이라고 하는 그런 생선탕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양념을 하지 않고 그 생선 그대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생선이 신선할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린내가 나중에 나버리니까 신선한 상태로 해야 맑은 탕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지나서 비린내가 나는 경우는 저희가 양념을 통해서 그 냄새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소가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가죽도 표면이 이미 좋아요. 뭐 상처도 없고 면도 깔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위에 다른 것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도장을 많이 두껍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샌딩이나 버핑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대기나 양념을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생선이 신선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 생선이 조금 오래돼서 비린내가 많이 나고 조금 이제 먹기에 거북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양념을 풀어서 그 냄새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소가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피부에 빗대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원래 좋다라고 하면은 굳이 화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부가 그리 좋지 않다, 그런데 내가 뭔가 중요한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피부를 뭔가 덮어주는 그런 조금 더 깔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가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미 좋은 것은 굳이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는데, 이 표면이 뭔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뭔가 프레스를 찍어서 그거를 가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샌딩이나 버핑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도장을 조금 두껍게 한다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가죽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는 아닙니다. 뭔가 그 무늬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찍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꽤나 많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것을 혹은 조금 보기 껄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프레스로 무늬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두껍게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피부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 가죽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특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혹은 도구를 쓰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